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흉룡무력에 대한 용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65돌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주체적 흉룡무력 건설사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오 우리 흉룡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해 나갈 수 있는 만년 초석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기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 8월 25일 군의서울 유경수 제105 땅구사단을 찾으시오 혁명무력 용도의 첫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성대로 개척하신 주체 혁명기업의 빛나는 계승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으며,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사별이었습니다. 혁명무력에 대한 용도의 첫 시기, 인민군대에서는 경의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지켜들고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우리 혁명무력을 수령의 사상과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려는 역사의 선언이었습니다. 인민군대를 저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최적의 전투대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자욱은 일당백의 기상과 멸족의 우지가 나래치는 훈련장들에도 오려있고 금성철벽으로 다져진 저국의 방선들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철룡과 어송산, 처도를 비롯한 저국소의 전초선들은 청대우의 평화도 있고 우리식 사회주의도 있다는 천리를 안으시고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험난한 선군 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러거를 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무력 건설 업적을 충직하게 받들어 시세의 용장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체적 혁명무력을 세계 최강의 정예무력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지나온 10여 년 세월과 함께 우리 인민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한 우리 조국의 교통적인 현실을 무한한 감격 속에 접하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장이심을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 사랑하는 인민을 한 품에 안으시고 국권사수, 국익수호, 국위 순양의 순관 사명감이 실린 역사적 보물을 힘차게 내짚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군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점 목표로 내세우시고 4대 강군화 노선을 비롯한 군건설의 강력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시오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쟁 마당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은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마련된다고 하시며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도 지펴주시고 여러 군종, 병종의 경기대회들도 조직해주시면서 혁명무력의 전투력 강화와 싸움 준비 완성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천년만년 끄떡 없을 안전담보력을 마련해주기 전에는 떠난 길을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길에서 꺾이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상한 의지가 맥박친 위대한 애국 헌신의 그 길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이룩되었고 강위력한 주체 무기들이 연이어 탄생하는 민족사적인 특대 사변들이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공화국 무력을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힘의 실체로 그 위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철의 의지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서 하신 뜻깊은 기념연설에서도 강대한 오늘의 만족함을 모르고 끝없는 강대함을 목적하고 추구하는 지향과 의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강대성이 있고 국가 안전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과 바라고 이루어가는 이상의 한계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시며 새시대 국방공업혁명의 전방위적이고 급속한 승리적 전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농도에 의해서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두 척의 다형 다목적 구축함들을 건조해내는 경이적인 사변도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귀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인민과 있는 장병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리 흉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인가를, 위대한 용장의 용도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낳고 놀라운 현실을 안아오는가를 사무치게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명고리 살림집을 비롯해서 이 땅 위에 서선한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인민군대의 고귀한 땀이 숨어 있습니다. 혁명의 총대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수호하는 무족의 강군인 동시에 자기의 진한 피와 땀으로 인민의 복리를 갖고 오가는 창조의 강군, 바로 여기에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용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대의 특출한 면모가 있습니다.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를 비롯해서 우리 혁명군대 특유의 고귀한 부름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룩되고 있는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들은 정말이지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 장병들이 가슴마다에 비약과 영명의 나래를 달아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주치 흉령이 백성의 전통을 무적의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의 흉령 무력은 조국의 강대함과 신성한 권위를 세계의 정상에 고연히 떠올리며 역사에 전무한 전설적인 용존기를 끝없이 아로새길 것입니다. 전국 농군명 일꾼들과 초급선전 일꾼들이 18일부터 24일까지 백두산지구 흉룡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역사적인 군마 행군으로 흉룡전통교양 흉룡정신무장의 된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하며 답사행군대원들은 보천보 흉룡전적지, 리명수 흉룡사적지, 총봉수경지, 건창수경지, 백두산 미령 등을 답사했습니다. 백두전부에 오려있는 항일투사들의 숭고한 넋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체감하면서 발걸음도 더 높이 행군길을 타고 치온 전국 농군명 일꾼들과 초급선전 일꾼들이 대옹단 흉룡전적지를 찾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천재적인 군사 전략과 용알무쌍한 군사 전법으로 대옹단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조국의 앞날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의 흉명적 인생관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흉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천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 해방의 소광을 안겨주시며 친오보의 사랑을 부어주신 신사동 흉룡전적지도 돌아봤습니다. 삼지원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기 위한 전국 농군명 일꾼들과 초급선전 일꾼들의 교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흉령의 개척 세대들의 애국의 넋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며 전야마다의 다수학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일으켜 나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지금 알곡과 물고기 생산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논판양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각지에서 논판양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송 특파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남포시에서 논판양호를 통이 크게 존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얼마 전 강서구역 보산농장에서 진행된 논판양호 보여주기 및 기술 전수회를 촬영한 곳입니다. 시안의 책임 일꾼들과 관계부문 일꾼들, 기술자들이 참가한 논판양호 보여주기 및 기술 전수회에서는 족지 선정과 하부구조 조성, 배암모기와 자연모기 뒤이어 논물 관리와 정어 생산 등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이 취급됐습니다. 두 정부의 논에서 40톤의 메기 수확을 내다보고 있는 강서구역 보산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농장들의 경험이 주목됐으며 논판양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강조됐습니다. 올해 지금 20톤 정도의 메기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보당 60톤 이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새끼 물고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마다 20만 마리 능력의 새끼 정어장을 건설해서 논판에 넣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백질 특별히 잘 됩니다. 그래서 농장들에서 한 정보 이상의 비용들을 찾아서 이 단백질을 심어가지고 그 단백질을 배암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역 태성목화 농장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논판양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질비hul기면서도 가동성 용량물질이 보장된 높은 지대의 포존들을 논판메기 양호 족지로 정한 농장에서는 메기를 기르고 나오는 태순물을 아래 포존들에 흐르게 해서 낮은 지대에 있는 논뼈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년 전부터 논판양호를 진행하고 있는 령강군 사마농장입니다. 부경리 김용남 동지는 올해 6월 초에 새끼 메기를 가져다 야외못 조건에서 열흘간 키워 논에 놔주었는데 이렇게 하니 지난 시기 40 내지 45%밖에 보장하지 못하던 메기 사육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양호를 하는 논들의 먹이 주는 장소를 여러 곳에 정하는 것과 함께 논뼈 소식 재배 방법을 도입해서 메기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물대기와 물빼기를 합리적으로 해서 물갈이 효과를 높이는 등 논판양호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예보에 의하면 앞으로 9월 1일까지 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이에 맞게 자강도에서는 령량과 륜전 기재들을 총집중해서 강하천 정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장평철 특파기자가 전해온 데 의하면 자강도에서는 장자강과 청천강 등 큰 강들이 여러 개나 있고 특히 중소하천들이 다른 도들에 비해 훨씬 많은 조건에서 강하천 정리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국토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천시와 동신군, 성강군을 비롯한 시군의 40여 개의 강하천들에서 정리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강계시에서도 북천에 대한 바닥 파기 공사를 전개하고 질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포천과 북천이 합수되는 합수목입니다. 강폭만 해도 120여 메다가 되는데 지난 시기에 여기 토량이 좁지 않게 쌓여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한 주일 동안만 해도 3만 유리방의 토량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강바닥 파기만 끝나면 통수 능력을 정전보다 1.5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성군에서도 강하천 정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압록강과 자성강을 비롯한 큰 강들과 삼풍천, 호래천 등 60여 개의 중소하천이 있는 이곳군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서 강하천 제방들의 일부 구간에 위험이 조성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강하천들의 위험 개소들을 다시금 빠짐없이 여에 장악하고 읍지구에 위치한 자성강 하류에 용량을 집중해서 강바닥 파기 공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삼풍천과 호내천을 비롯해서 중소하천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제방 쌓기를 장마철 전후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바닥 파기는 기계하수와 누리 실동률을 높여가지고 50% 개선에 들어섰습니다. 군의 일꾼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몰아오는 재난에 대처해서 군에서는 지금 강하천 정리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는데 결과 정전에 비해서 강하천들의 통수 능력이 1.5배나 높아지고 제방들도 든든히 보강돼서 큰 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앞으로 9월 1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 데 맞게 모두가 긴장각성해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양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도시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원림록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양 전자의료기구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특색 있는 휴식형 지붕 녹화 방법을 받아들여 지붕 공간을 종업원들의 문화 휴식 장소로 아담하게 꾸려놓았습니다. 지붕 녹화형은 녹화 목적에 따라서 생태형, 휴식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장에서는 휴식형 지붕 녹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휴식형 지붕 녹화라고 할 때는 공원과 같은 환경을 꾸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한윤철 부원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5년 전부터 지붕 녹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450여 평방미터의 부지에서 30여 종의 나무와 화초들을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도 백일홍과 국화를 비롯한 여러 종의 화초들을 새로 심어 화단을 더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지붕 녹화를 조성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성,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설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붕 녹화에는 추위와 가물, 병해충 피해가 적고 또 유해 가스나 오염 물질에 견디는 능력이 강하며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서도 키가 높이 자라지 않는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지붕 녹화를 잘해서 우리 텔레비전 방송으로 널리 소개된 평촌구역 미래동 주일타 가소입니다. 이 단위에서는 천여 평방미터의 건물 지붕에 하단과 남세방, 온실과 양호장 등을 조화롭게 배치한 혼합형 지붕 녹화를 실현했습니다. 남세 온실이 한 100평방, 그 다음에 양호장이 한 100평방,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세 재배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남세와 가위를 다 합해서 그저 상반년도 기간에 지금 900kg 정도 수확했습니다. 올해는 키나준 터도 300kg 정도 심었습니다. 물은 어린이들을 여름에 물놀이 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양호장에서 이용하고 그 물이 다시 남세로 오게 순환책으로도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육사업에서 이거 온도 보장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붕 녹화를 하니까 구전에 얼음 내리던 온도 차가 현저히 없어지고 서장공제 말에 의하면 지붕 녹화를 실현하니 건물의 내부 온도가 여름엔 5도씨 정도 낮아지고 겨울엔 반대로 10도씨 정도 올라가 많은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남새와 과일도 공급하고 도시 소음도 낮출 수 있어 매우 실리적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서해안 중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17시까지 내린 강수량은 24.1mm였습니다. 오늘 0시부터 17시까지 비 내린 상태를 더별로 보면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에서 40mm 이상으로 많았고 라선시와 개성시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순안과 령성, 형제산을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의 북부적 지역들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폭우도 내렸습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 재신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을 계속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의 여러 지역, 평양시,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특히 중부 이남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라선시와 중부 이남,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2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50 내지 80mm,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20mm, 부분적으로 4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평촌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새벽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센바람도 불겠습니다. 물결은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에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과 29일 사이에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30 내지 70mm, 국부적으로 100mm 정도이고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